네, 건강독서 모임 오늘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잠을 푹 자야 하는데 잠을 못 자죠. 잠을 못 자니까 몸의 면역력이 또 약해져서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은 당신의 주인은 DNA가 아니다. 서문하고 에필로그를 볼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얼굴 근육 좀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주름살 예방, 그리고 내 피부의 탄력을 위해서 손톱이 아닌 손톱 밑에 있는 살로 이렇게 좀 문질러 주세요. 그러면서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냐면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를 하는 겁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나는 건강하다.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그리고 요 손 있죠? 이렇게 집게손을 이용해서 이게 귀를 이렇게 만져주세요. 그러면 주름살도 펴지고 좋아요. 이렇게 목도 좀 이렇게 만져주시고요. 우리가 건강독서 모임을 하니까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이 들면서 여기 주름이 이렇게 또 처져요. 그러니까 주름살도 펴질 겸 네, 얼굴 마사지 세수하고 수시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좋아요. 귀도 이렇게 한번 접어보세요. 내가 귀를 만졌거나 이렇게 접었을 때 아프다. 그러면 내 몸에 어딘가 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귀 마사지도 해주시고요. 손 한번 이렇게 마사지 풀어주세요. 손이 막 부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쵸? 손 이렇게 풀어주시고. 좋아요. 오늘은 나의 DNA는 도대체 어떻게 생긴 놈이길래 이렇게 살고 있을까? 궁금하죠? 당신의 주인은 DNA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는 DNA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 영양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어 하는데 사실 그러한 영향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은 서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세포의 마술에 대해서 할 거예요. 세포의 마술. 이 책은 자기계발서가 아니라겠죠. 자기 삶을 이끌어주는 책인 거죠. 자율적으로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주는 건데, 다른 누군가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누가 되면 좋을까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된다면 누가 되면 좋을까요? 나로서 사는 게 가장 좋긴 하죠. 나로서 사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다면, 어, 오늘 15페이지부터 먼저 서문을 보고 서문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에필로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을, 서문에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만 7살 때, 이 작가가 현미경을 쳐다보면서 아주 놀랍게 흥분을 하죠. 놀라운 반응을 보여요. 내 삶에 이런 게 있었나? 우리도 신봤다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현미경을 바라보면서 아주 놀라운 발견을 하죠. 그 세포들에 대해서 그 이야기가 펼쳐져 나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세포에 대한 것을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버지 병간호하랴 강의하랴 이러면서 또 처절하게 낮아지고 정말 땅에 뚝 떨어지는 경험도 하게 되죠. 그러면서도 자기의 꿈을 놓지 않고 또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면서 이 책을 썼죠. 요 세포의 마술, 그리고 외딴 섬에 가서 또 학생들을 또 가르치게 되는 거, 그리고 과학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이 세포의 우리 몸에 세포가 50조 개가 있는데 이 세포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운명의 주관자로 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그리고 기존의 틀을 깨야 빛이 보인다. 우리가 건강 공부를 하면서요.
건강 공부를 하면서 건강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는 거죠. 건강 공부를 하지 않았을 때는 무조건 내가 아프면 병원에 가고 수술하고 이랬는데 건강 공부를 하면서 아,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구나. 무조건 도구를 들여대지 않죠. 약과 무조건 수술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인간의 몸을 지배하는 것은 유전자가 지배하는 호르몬과의 신경 전달 물질이 아니라는 거. 인간의 믿음이 몸과 마음, 생활을 지배한다고 말을 하죠.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아프면은 바로 병원에 달려가는 거죠. 기존의 틀을 깨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없죠. 그러면 우리가 약에 의존하지 않고 뭐 유전이다 이렇게 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틀을 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5페이지 서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볼 건데요. 여러분이 책의 내용을 읽고 말씀을 하셔도 되고 내가 생각하는 유전자나 세포, 약, 뭐 병원 제약회사 이런 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어 볼게요. 책 아무도 안 보셨어요? 그러면은 20페이지, 네, 20페이지에 네, 아래쪽에 네 번째 줄 한번 읽을까요? 네, 음, 언론처럼 생물학자들도 유전자의 소용돌이로 뛰어들었다. DNA가 생물학적 삶을 통제하는 메커니즘은 분자 생물학의 핵심 도구마가 되었고, 과학자들은 이 내용을 공들여 써서 교과서에 집어넣었다. 길게 끌어온 선천, 대후천 논쟁에서 균형추는 분명히 선천 쪽으로 넘어갔다. 처음에 DNA는 사람의 신체적 특징만을 결정한다고 여겨졌는데, 나중에 학자들은 유전자가 사람들의 감정과 행동까지도 통제한다고 믿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행복을 느끼는 유전자에 결함이 있는 상태로 태어난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불행히도 나는 행복을 느끼는 유전자가 없거나 돌연변이가 되어버린 희생자 중 하나라고 믿게 되었다. 당시 나의 삶을 엄청난 파괴력의 펀치를 연이어 얻어맞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상태였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유전자가, 유전자가 아니어도 요즘에는 하도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나는 DNA가 좋다고 느끼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DNA가 좋아. 그래서 DNA가 건강한 DNA야. 라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낭독할게요. 감사합니다. 건강 화이팅. 건강 화이팅. 네, 정답은 없죠. 정답은 없는데 우리가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일숙 대표님이 언론처럼 생물학자들도 유전자의 소용돌이로 뛰어들었다 이러면서 책을 읽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시면 되겠죠? 어떠세요? 내가 생각하는 거? 아침에 입이 안 풀렸나 봐요. 네, 우리 순애 대표님
네, 목감기가 심해서 듣기만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예, 여러분이 생각하는 유전자는 어떤 걸까요? 내 네, 말씀하세요. 기존에 갖고 있었던, 우리들이 갖고 있었던 그 생각을 조금, 어, 바꾸게, 아니, 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엔 우리가 유전자를 이제 나는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고 뭐 좋은 유전자를 뭐 부모한테 잘 물려받은 사람은 뭐 행운이고 복이 많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유전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거기에 저기 그동안에 이제 다인의 진화론을 많이 이렇게 믿었었는데 요즘에 이 책을 이제 이 책뿐만 아니고 지금 계속 우리가 건강 독서에서 읽었던 책들이 그런 게 아니라 환경과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는 그런 이제 책의 내용들이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저도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우주의 그런, 그 뭐라 그러죠? 그 에너지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거를 더 많이 이렇게 믿게 되고, 어, 보다는 그래서 환경이나 어떤 그런 에너지의 힘이 더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건강 화이팅! 건강 화이팅. 네, 좋아요. 잘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이제 건강 독서 모임을 하기 전까지는 저도 아, 이게 유전이야. 유전인데 뭐 당뇨병 걸리고 암 걸리고 그 안젤리나 졸린가요? 네, 졸린지 젤린지 그분도 부모님이 유방암이었기 때문에 유방암 걸릴 확률 때문에 유방을 잘라냈잖아요. 맞죠?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무서워요. 네, 무섭죠. 내가 건강독서 네. 모임을 하지 않았다면, 아, 나도 우리 부모님이 암에 걸렸어. 그러면 나도 수술을 해야 되나? 이렇게 따라갔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건강독서 모임을 하면서 어떻게 환경이 변해가는 거죠?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나의 생활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어, 배우게 되는 거죠. 맞아요. 예전에는 학자들이 DNA에 따라서 어, 살 수밖에 없다. 아우, 그 유전이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아플 사람은 아프고, 뭐, 아버지가 대장암이면 아들도 대장암이지, 뭐, 별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건강 공부를 하면서 이 상식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잖아요. 선천적이 아니라 후천적인 거. 근데 유전학자들은 아니야, 선천적이야. 이러는데, 그 틀을 완전히 깨버리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 나눠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아니고도 다른 페이지 보고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빨리 출근 준비해야 되니까 제가 앞에 조금만 읽을게요. 네, 22조 22쪽. 세포의 맛을 네, 그쪽에 읽겠습니다. 운 좋게도 나는 카리브해의 의대에서 강의를 하는 짤막한 연구년의 형태로 탈출구를 얻었다. 그리고 간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나를 태운 비행기가 시카고를 덮은 회색 구름을 뚫고 올라가자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얼굴에 퍼져나가는 미소가 웃음으로 터져나오지 않게 하려고 뺨 안쪽을 지그시 물었다. 나는 내 인생의 목표가 된 세포의 마술을 풀어야겠다고 생각하던 7살 소년이 느끼던 기분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6인승 비행기로 갈아타고 몽세라에 내리자 나의 기분은 더욱 밝아졌다. 몽세라는 폭 6km, 길이 20km 정도의 섬으로 마치 카리브해에 찍혀있는 작은 섬 같았다. 에덴 동산이 있다면 아마 내가 새로 둥지를 든 이 섬 같은 곳이리라. 지푸르게 반짝이는 바다에서 솟아오른 큼직한 에메랄드 같은 곳. 여기 보면, 여기 제가 보면서, 아, 여기 가고 싶다. 그 생각을 했고요. 또 그 중간쯤에, 음, 외딴 섬에서 나는 문명 세계의 아기다툼과 도그마의 장막을 걷어내고 자유롭게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처음에는 망가진 내 인생을 끊임없이 곱씹으며 비판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내 머릿속에 시스켈과 에버트는 지나간 40년의 이것저것에 대해 좋다 나쁘다 이야기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나는 그 순간을 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배워가고 있었다. 아무 걱정 없던 어린 시절에 느꼈던 느낌을 되살리고 있었다는 얘기다. 살아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말해도 좋다. 이 카리브해의 낙원에서 살면서 나는 좀 더 인간다워졌다. 그리고 더 훌륭한 세포 생물학자가 되었다. 이제까지 내가 받은 과학적 훈련은 거의 모두 생명이 없는 교실, 강의실, 실험실에서 받은 것이었다. 그러나 카리브해의 풍요로운 생태계 속으로 뛰어드니 생물계가 과거처럼 여러 가지 종의 생물이 지구 표면의 한 조각을 공유하는 장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고 통합된 시스템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마치 정원 같은 섬의 정글에 조용히 앉아 있거나 아니면 보석 같은 산호초 사이를 스노클링하면서 나는 이 섬의 식물과 동물 종들이 이뤄내는 아름다운 조화를 볼 수 있었다. 모두들 다른 생명체뿐만 아니라 주변의 물리적 환경과도 미묘하고도 역동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카리브해의 에덴 동산에 앉아 있노라니 삶은 투쟁이 아니고 조화라고 세상이 노예하는 듯 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뒤에도 쭉 읽으면 이제 그, 어, 거의 이제 이걸 읽으면서 저는, 어, 이 작가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그 완전히 깨부수는, 그런 이제 연구를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또라이, 그러니까 이단 뭐 이런 이제 그런 이제 그걸 받으면서도 자기는 자기가 확실하게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확신을 갖고 연구를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그 저는 그냥 그거보다는 그냥 여기 내용을 읽으면서 아, 여기로 여행 가고 싶다. 아, 이런 곳에 가서 한 달만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계속 했어요. 그러면서 그 카리브해나 저는 예전에 이제, 어디더라? 저기 태국 푸켓에 가서 이제 좀 한 1년 정도 이렇게 지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푸켓의 그 푸켓의 바다도 굉장히 깨끗하고 산호초가 정말 다 보이고 이렇게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 가서 이제 그런 데 가서 좀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싶고, 그리고 사람은, 어, 자연과 이렇게 항상 조화를 이루면서 살으면 훨씬 더, 풍요롭고, 또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런 평화롭고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아까 위에 보면 뭐 강의실, 실험실, 뭐 생명이 없는 교실, 뭐 이런 데서만 이렇게 자기가 연구하고, 살다가 지금 이제 개인 사정으로 쫄딱 망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제 다 그 자기 연구하고 싶은 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카리브해로 떠나서 이렇게 이제 그거를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그 풍경이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딱 그려지면서 제가 거기에 가 있는 듯한 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건강 화이팅! 건강한 파이팅. 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도요. 이제 조금 우리 부영 쌤 잘 나눠주셨고요. 우리가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생명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나는 무엇을 할 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나요? 내가 저 하고 싶은 거 잠깐 할 때. 얘기해도 돼요? 아, 김희진의 건? 잠깐만. 저 보영 쌤이 그 아바타라서 손이 안 보여요. 그 희진 쌤이 손을 들고 얘기를 하니까 희진 쌤 먼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도 책 읽을 때 이 카리브해 풍경에 너무 마음이 갔고, 고용 선생님이 카리브해 얘기해 주시는 거 들으니까 정말 그 바다와 하늘이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고용 선생님이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어제 시 올려주셨잖아요. 네, 아이들하고 항상 같이 지내는 고용 선생님이 워낙 또, 뭐, 여기선 유전자 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아이들과 같이 지내는 환경이라는 것이 고용 선생님의 그 밝음과 환함과 이런 걸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네. 카르베 못지않게 밝은 아이들과 밝은 아이들 그리고 네. 밝은 고용 선생님에 대해서 되게 감동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꼭 아유, 건강 파이팅. 어제씨 너무 아우, 예뻤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우리 희진 성우님, 제가 늘 존경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 이제 그 양평이 정말 저도 어저께 또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하다 그 얘기를 했어요. 양평은 이렇게 자연하고 이렇게 많이 자연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정말 아이를 다른 지역에보다 제가 살고 있는 그 이쪽이 한 명 있는 집이 거의 없어요. 보통 두 명, 세 명 막 동생을 저희 지금 학부모님 중에 임신한 사람이 세 명이나 있거든요. 애국자다 그래서 다들. 네, 그런 좀 자연에서 살면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양평 좋아요. 그 두물머리잖아요. 한강에 남한강 네네네. 북한강이 만나고 양평 자체가 아마 그 한자가 네, 빛날 태양할 때 양자 아니어서 양평 갈 때마다 여기 네, 참 좋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쪽으로 지나가실 때 꼭 전화하세요. 제가 멋있는 커피숍 가가지고 차 대접해 드릴게요. 나는 그 사실은 유치원에 가서 애들 네, 노는 거 봐도 그것만으로도 네, 전 기쁠 것 같아요. 네, 아까 맞아요. 평택 네, 대표님이 좋습니다. 어떤 거 할 때 이렇게 즐겁냐고 행복을 느끼냐고 질문 주셨는데 뭐 노래하고 춤추고 낭독할 때 그리고 제가 애들 볼 때 되게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건강 파이팅. 건강 파이팅. 네, 내가 가장 행복한 순간을 느끼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저는 22페이지에 우리 부영쌤이 읽어주셨는데 세포의 맛을 밑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나는 네, 얼굴에 퍼져나가는 미소가 웃음으로 터져나오지 네, 않기를 뺨 안쪽을 지그시 물었다. 아, 네, 저도 네. 이럴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낭독할 때 하고요. 낭독 네, 강의할 때 그리고 사람들이 아우 낭독 전문가 네, 교수님 오셨네요. 어제도 제가 면 먹고 학부모 독서 모임에 갔는데 둘, 넷, 다섯, 한 다섯 명, 여섯 명? 아, 다섯 명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좀 늦게 갔는데, 거기서, 어머, 사서, 도서관 사서님이, 어머, 교수님 오시네요. 교수님 오셨어요. 왜 이렇게 반갑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진행자가 파견돼서 왔었거든요. 어머, 교수님이세요? 교수님 오셨어요? 또 막 이래주는 거야. 근데 내가 교수님 막 이렇게 불러주고 이러니까 괜히 막 기분이 좋은 거야. 그러면서 자리 정돈을 하는 거예요. 자리 정돈을. 리더가 이쪽 끝에 있었는데 리더가 다시 앞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자리를 다시 배치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아, 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내 몸도 얼마나 기뻐할까. 저도 이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이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기분 평택 좋은 일이 있다 대표님은 그러면. 정말 갈수록 워낙 또 이뻤겠지만 갈수록 밝아지고 환해지고 이뻐지고 그런 게 느껴져요. 이렇게 줌 네, 화면을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은 어쩜 이렇게 갈수록 예뻐지고 빛나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좋아하는 일을 저렇게 즐겁게 하니까 이뻐지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축하드려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희진 대표님 제가 밥 쏠게요. 갑자기 우리 동네 한번 오세요. 네.
다른 분들도 이렇게 자유롭게 나눠주면 좋잖아요. 저 혼자 만약에 이것을 다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 얼마나 딱딱하겠어.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돼요. 네, 선영쌤, 네,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네, 아, 들립니다. 네. 네, 저도 약간의 코 감기가 걸렸는데, 좀 나눌게요. 너무, 저도 많이 공감되는 말씀 너무 감사드려요. 보영쌤하고 희진쌤. 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제 23쪽에, 밑에서 두 번째 단락, 그, 아니야. 23쪽 여기는 우리 보영쌤이 하셨고, 이제 24쪽에 두 번째 단락에서 1, 2, 3, 4, 보냈어요, 5, 네, 네, 다섯 번째, 텔레그램에 그리고, 보냈어요. 네, 카리브해의 에덴 동산에 앉아 있노라니 삶은 투쟁이 아니고 조화라고 세상이 노래하는 듯 했다. 아, 삶이 조화다. 그러자 현대생물학이 다윈의 가르침인 자연의 경쟁적 특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생명체들 사이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25쪽에 두 번째 단락에서요. 두 번째 단락에서 중간쯤에 두 번째 단락 1, 2, 3, 4, 5, 6 여섯 번째 줄 유전자는 스스로를 껐다 켰다 할 수 없다는 점이 그것이다. 좀 더 과학적으로 말하면 유전자는 스스로 발현되지 않으며 환경 속의 그 무엇인가가 유전자의 활동을 촉발해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이 사실은 첨단 과학에 의해 이미 증명되어 있었지만 유전자의 도그마에 눈이 멀어버린 전통적 과학자들은 이를 그냥 무시해버렸다. 중심 원리를 대놓고 비판하자 나는 더욱 심하게 과학적 이단으로 몰렸다. 당시 나는 파문 대상이었을 뿐 아니라 기둥에 묶어놓고 화형에 처해야 할 존재였다. 그리고 26쪽에 첫 번째 줄 신성 모독적인 나의 강의가 끝나자 강의실은 분노에 찬 고함 소리로 가득 찼고 그리고 그 밑에 1, 2, 3, 4, 네 번째 줄 특히 병리학 과장인 클라우스 벤시 박사의 지원을 받으며 그러니까 스탠퍼드 대학에서는 그래도 쓸모 있다고 판단을 해서 고용을 했대요. 그리고 이 박사님의 지원을 받으며 나는 나의 생각을 바탕으로 복제된 인간 세포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밑에 이 연구를 바탕으로 두 편의 논문을 낸 나는 이번에는 영원히 학계를 떠났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서 세 번째 줄 뒷부분에 DNA가 생명을 통제한다는 이론에 대한 나의 회의론이 옳다는 사실이 지속적으로 입증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 유전자 활동을 통제하는데 환경이 수행하는 역할은 오늘날 매우 강조되고 있지만 이는 이미 25년 전, 그러니까 후성 유전학이라는 분야가 탄생하기도 전에 나의 세포 연구의 핵심 주제였다. 그리고 27쪽에 두 번째 단락이 좀 긴데요. 두 번째 단락에서 네 번째 줄 뒷부분에 27쪽 두 번째 단락 네 번째 줄 뒷부분 세포 생물학자인 내 입장에서 볼 때 사람은 사실상 숫자가 50조에 이르는 단세포 시민들로 구성된 상호 협력 공동체이다. 인체를 구성하는 세포들은 거의 대부분 아메바 같은 모양으로 생존을 위해 상호 협력 전략을 발전시켜 온 독립 개체들이다. 달리 말해 인간은 기본적으로 집단 아메바적 의식의 산물일 뿐이다. 어떤 나라가 그 국민의 특성을 드러내듯 각각의 인간도 자신을 구성하는 세포 공동체의 기본 성질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리고 28쪽에 이게 두 번째 단락, 그러니까 중간쯤에 두 번째 단락이 있는데요. 비판적 시각을 가진 독자들 중에는 이 세상이 천국이라는 내 주장에 대해 회의를 갖는 이도 있을 것이다.
그것도 옳다. 그리고 그 밑에 줄의 끝부분, 나는 정말로 뉴 올리언스 아니면 어떤 대도시가 진정으로 천국의 일부라고 생각했을까? 그러면서 이게 뭐 공기가 하도 탁해 별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곳, 강과 호수가 워낙 오염되어 상상할 수조차 없는 으스스한 생명체만이 그곳에 산다고 생각되는 곳, 이 지구가 천국이라고, 신이 여기 산다고, 신을 안다고, 이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고 생각한다이다. 그러면서요, 29쪽에는 두 번째 단락에 두 번째 단락 둘째 줄, 지금 인간이 신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 다음 줄에 글쎄, 나는 그렇다고 말하고 있다. 인간이 신이라고 하고 있어요. 물론 이 말을 한 사람이 내가 처음은 아니다. 창세기에도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쓰여 있다. 그렇다. 공인된 합리주의자인 내가 이제 예수 부처 루미를 인용하고 있다. 이제 나는 환원주의에서 출발해 완전히 한 바퀴를 돌아 영혼에 도달했다.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을 따라 창조되었으며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개선하려 한다면 성경을 반드시 그 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 밑으로 세 번째 줄, 이제 약에 대해 나오는데 남용하지만 않으면 투약과 수술은 강력한 도구가 되지만 약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A라는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몸에 약을 집어넣으면 기능 B, C, D가 어쩔 수 없이 손상된다. 인간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유전자가 지배하는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이 아니다. 인간의 믿음이 몸과 마음 따라서 생활을 지배하는 것이다. 하면서 그 다음 30쪽에 기존의 틀을 깨야 빛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첫 번째 단락에서 이 책에서 나는 모래 위에 선을 긋겠다. 이 선의 한쪽 편에는 생명을 서로 싸우는 생화학적 로봇 사이의 끝없는 전쟁으로 이해하는 신다윈주의의 세계가 있다. 반대편에는 생명을 기쁨에 넘치는 생활로 만들어낼 능력이 있는 강력한 개체들 사이의 협동 과정으로 그려내는 신생물학이 있다. 그러면서 계속 조금만 더 우리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선영쌤 조금 이따가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 네. 이 부분, 앞부분, 기존의 틀을 깨야 빛이 보인다. 이 앞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나누어 주시면 되겠죠? 그 네. 그 책을 읽고 오지 않았어도 지금 책 읽은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나눌 수 있겠죠? 네. 이미진이요. 네, 희진쌤. 사실 목이 아픈데 이 책이 놀라워요. 당신의 주인이 맞아요. DNA가 아니다라는 제목이 뭐 크게 그거 되진 않았어요. 사실 제목 자체에서 뭐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책은 읽을수록 서문하고 에필로그를 다 읽었는데 이 사람이 완전한 과학자였던 사람이 결국은 영신으로 몸과 마음과 영이 통합되는 그런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학계에서 다 이단으로 취급받고 배척당하고 이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다 반대하고 이랬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사람의 말이 맞다라는 얘기가 점점 더 드러나고 있잖아요. 2023년에 저희가 이제 건강 독서 모임을 하면서 되게 구체적인 병이나 어떤 요소들에 대해서 책을 많이 읽었는데 12월 달에 왜 이 책을 선정해 주셨을까? 백 소장님이. 뭐 더 읽어봐야 알겠지만 몸만으로 가는 거 아니다. 몸과 마음과 영이 다 더불어서 간다라는 거를 분열하게 보여주는 책이어서 읽을 때마다 되게 놀라면서 읽고 낭독하고 그러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건강 파이팅! 건강 파이팅. 네, 목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네, 단어를 꼭 집어서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 여기에서 자기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돼요. 정답은 없거든요.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기덕쌤, 네. 여기 김선영 쌤께서 이제 잘 읽어주셨는데
우리 28페이지에 보면은 28페이지요. 네, 28페이지 밑에서 이제 그 5번째 이 지구가 천국이라고 그곳에 산다고 생각되는 곳 이곳이 천국이라고 신이 여기 산다고 신을 안다고 거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9페이지 쭉 읽어주셨는데 저도 그쪽에 이제 밑줄을 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건강 독서 모임 하면서 계속 그 약은 먹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중복돼서 나오고 있고 여기도 인간은 우리 이제 마지막 단락 다시 한번 읽어보면 29페이지 인간은 무기력한 생화학적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알약을 입에 털어넣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 남용하지만 않는다면 투약과 수술은 강력한 도구가 되지만 약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해서 다시 한번 그 약을 먹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 줄 2번째 인간의 믿음이 몸과 마음 따라서 생활을 지배하는 것이다. 너희 믿음이 약한 자들이요 해가지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따라서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내 신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에 저도 이제 동감을 하고 다른 것보다는 우리 믿음이 우리의 건강과 또 행복과 성공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건강 화이팅! 건강 파이팅. 우리가 이제 아프면은 병원에 가고 아프면 뭐 수술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정답은 아닌 거죠. 꼭 필요할 때는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선영쌤도 읽어주고 기덕쌤도 읽어주셨는데 네. 우리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은 우리 몸에는 50조 개가 넘는 세포들이 있어요. 그 세포들이 충돌을 일으키죠.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물을 마시듯이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그 아픈 통증도 계속 아프면 못 살잖아요, 사람이. 근데 통증이 왔다가도 통증이 사라지고 세포들이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부딪힐 수 있잖아요. 우리도 아이들이 뭐 우리도 가다가 부딪힐 수 있고 세포들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의 표현을 하는 건데 그것을 순간을 참지를 못하고 병원에 달려가기 바쁘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창세기에도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써 있잖아요. 자기가 믿는 신이 물론 다 있지만, 네.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고 또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권리와 의무요. 내 몸을 건강하게 지키고자 하는 것은. 그런데 내 몸속에 이런 것을 털어넣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 페이지에 나오지는 맞아. 않는데 하나를 얻으면 하나는 반드시 잃어버려요. 이것을 모든 것을 다 건강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건강하게 지킬 수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나눠주실 분 계신가요? 네, 저도 놔두고 싶네요. 아우, 음, 유수쌤, 네, 네, 좋아요. 네. 어, 또 아까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되었으며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개성하려 한다면 성경책을 반드시 그 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 말씀이 성경책을 꼭 읽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 맞나요? 아, 그렇죠. 음, 성경이 어,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가 있어요. 왜 음, 베스트셀러가 되었을까요? 삶의 모든 지혜와 사는 방식,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어. 그러면 네, 전 세계적으로 성경책이 없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만큼 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성경책이 또 베스트셀러가 되고 지혜의 서라고 하잖아요. 지혜의 서, 네, 지식의 서. 네.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네. 지혜가 부족하면 네, 성경책을 읽으세요. 저도 하루 두 네. 장 성경책을 낭독해서 유튜브나 뭐 네이버 TV 영상 그리고 오디오 클립에 오디오 채널들에 다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제가 경험을 한 것을 잠깐 나누자면은 유수쌤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하루 두 장씩 성경을 낭독함으로 인해서 정말 행복해요. 그 성경을 낭독하는 그 오. 순간도 행복하지만 나에게 행운이 계속해서 굴러 들어오고 뭔가를 계속해서 축복을 받는다. 내가 건강해진다. 이러한 느낌을 받죠. 제가 2년 전부터인가요? 3년 전부터인가 성경을 매일 낭독을 해서 이제 플랫폼에 올렸거든요. 근데 제가 공유도 안 하지만 보는 사람도 이게 듣는 사람도 없거든요. 듣는 사람도 적은데 그래도 거기에서 어, 제가 은혜를 받아요. 제가 은혜를 받아요. 제가 책 쓰기 뭐 교육을 이현대 작가님한테 좀 받기는 했지만 종이책이 나왔고 제가 12권의 책을 썼는데 그것을 쓴다는 것은 저는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었고 제 목소리가 느려 터져가지고 저희 엄마도 우는 목소리 좀 하지 마 이놈의 지지 마야 그랬는데 이 우는 목소리 여러분한테 우는 목소리도 들리지 않고 또 제가 서울에 와가지고 친구한테 말 좀 빨리 답답해 죽겠네 막 이런 소리도 듣고 그랬는데 또 저의 삶이 날마다 성경책을 낭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바뀌어요.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다 보니까 질서가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많은 아이디어가 창출이 되거든요. 사람마다 틀리죠. 제가 아이디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은 예배 시간이야. 예배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아이디어가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시간에.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종교를 떠나서 베스트셀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보면 맨 마지막 단락에 1장에선 똑똑한 세포들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이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 그토록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2장에서는 유전자가 생명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해주고 있어요. 후성유전학의 놀라운 발견을 소개할 텐데 후성유전학은 환경, 즉 자연이 어떻게 유전자 코드를 변화시키지 않고도 세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헤치는 새로운 생물학 분야입니다. 다음에는 1장을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1장을 읽어오세요. 다음에는. 아셨죠? 그리고 이 분야는 또한 암과 정신분열증을 비롯한 질병의 본질 속에 숨어있는 새롭고 복잡한 측면을 찾아내는 분야이고요. 3장에서는 세포의 피부에 해당하는 세포막을 다룹니다. 여러분은 아마 세포막보다는 DNA가 들어있는 세포의 핵에 대해 훨씬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하면서 세포막 이야기가 나오고요. 4장에서는 양자 물리학의 경이로운 발견을 다룹니다. 이러한 발견은 질병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우리가 양자학도 지난 책에 이어서 계속 등장을 하고 있죠. 5장에서는 이 책의 제목을 왜 당신의 주인은 DNA가 아니다라고 달았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긍정적인 생각은 사람의 행동과 유전자에 깊은 영향을 미치지만 이러한 사고가 무의식적 프로그램과 조화를 이룰 때만 가능하다는 것. 부정적 사고도 물론 똑같이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긍정적인 믿음과 부정적인 믿음이 우리의 생물학적 과정을 어떻게 지배하는가를 알면 이러한 지식을 이용하여 건강과 행복에 넘치는 삶을 창조할 수 있다. 5장에서 긍정적 사고와 부정적인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6장에서는 세포와 인간이 왜 성장해야 하며 두려움이 이러한 성장을 어떻게 차단하는가를 다룹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어떻게 차단하는가를 6장에도 다루고 있고요. 7장에서는 깨어있는 자녀의 양육을 다룹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자식들의 생각을 입력하는 데 있어 우리의 역할을 인식해야 하며 이러한 믿음이 자식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유 나는 안 그런데 너는 왜 그러냐 대체 이게 누구 뭐 머릿속에서 나온 거야 누구 뭐 몸속에서 나온 거야 이렇게 말을 하죠. 부모든 아이든 모든 독자에게 7장은 중요하다. 7장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녀 양육을 원하신다면 7장을 먼저 읽으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모가 아닌 사람도 자신의 부모의 자식이죠. 내가 결혼을 안 했어도 자식은 없다 칠지라도 부모는 있잖아. 그 영향력을 스스로 이해하면 깨우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공학자들의 도움 없이 약에 의존하는 일 없이 마음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건강과 행복, 사랑에 넘치는 삶을 창조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3월부터 지금 12월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도움 없이도 유전공학자, 약에 의존하는 일 없이 마음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내가 건강과 행복, 사랑에 넘치는 삶을 창조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인체를 생물학적 기계로 보는 의학적 모델을 대체할 진실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을까요? 네. 네,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하기 위해 뭔가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증서를 발급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기존의 과학과 의학계가 여러분에게 주입한 낡은 믿음을 잠시 밀쳐두고 첨단 과학이 펼쳐 보이는 새로운 깨달음의 세계를 향해 팔을 벌리기만 하면 돼요. 팔을 벌리기만 하면 돼. 아유, 우리 45분 되면 이거 써야 되는데 벌써 48분이 되어버렸네요. 재밌네요, 진짜. 나 굉장히 네. 어려운 줄 알았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죠. 25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심오한 감정은 신비에 대한 느낌이다. 이는 모든 진정한 과학의 힘이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책을 쓴 계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아하 이러한 순간이 있어야 돼. 내가 건강 독서 모임을 하길 잘했다. 아하 이런 순간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낭독 독서 모임을 하길 잘했다. 아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야. 김영숙 대표, 백용학 소장님, 김영숙 대표를 만나서 백용학 소장님을 알게 된 것을 여러분은 행운으로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저를 만나지 않았다면, 백 소장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건강한 독서 아하, 모임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하,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죠. 저요, 252쪽이요. 네? 252쪽은 첫 번째 줄이요. 256페이지요? 노, 2, 252, 네, 좋아요. 225? 252, 255. 응? 252. 예, 예, 252. 252. 좋아요. 첫 번째 줄. 첫 번째 몇 줄. 초, 몇 초 후 내 온 마음을 적신 기쁨이 워낙 넓고 깊어 가슴이 아플 지경이었고 눈물이 흘러나왔다. 새로운 과학의 모습은 인간의 영신적 본질과 불멸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결론이 너무도 분명했기 때문에 나는 그 순간 비영신적인 인간에서 영신적인 인간으로 탈바꿈했다. 253쪽으로 갈게요. 253쪽에 위에서 세 번째 줄. 이렇게 즐거운 깨달음으로 나를 이끈 것이 과학이기는 하지만 깨달음의 순간은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한순간의 개심과 좀 더 가까웠음을 인정한다. 구약성서에서 벼락에 맞아 말에서 떨어진 사울왕의 이야기를 기억하는가? 내 경우 청명한 카리브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진 적은 처음이었다. 그러나 내가 미치광이 같은 모습을 하고 도서관에 뛰어든 이유는 이른 새벽에 나의 인식 속으로 다운로드된 세포막의 본질을 깨달은 순간 인간은 영신적인 불멸의 존재로 육체와는 따로 떨어져 존재한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음수가 됐습니다. 책의 가르침이 과학과
과학을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결국 영을 가진 존재로 인간을 바라보게 해준 게 너무 감탄스럽고, 이 사람이 성경으로 항상 들고 인용하고 성경에서 어떤 그 진리의 근원을 찾아주는 모습에 정말 감사드리고 행복합니다. 건강 파이팅! 건강 파이팅. 건강 그리고 이 화이팅! 에필로그도 한번 먼저 읽어보는 것도 좋아요. 선택의 시간이 있고 네,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시간이 좀 아쉬울 따름이죠. 그러면서 259페이지에 보면은요. 292, 259. 259. 자, 259. 인간은 우주의 모습에 따라 창조되었다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큰 우주, 신과 하나이기 때문이다. 세포는 자신의 뇌인 세포막의 환경신호에 반응함에 따라 행동을 개시한다. 사실 인체 속의 기능적 단백질 하나하나는 환경신호에 대응하는 이미지로 만들어졌다. 어떤 단백질에게 그와 짝을 이루는 환경신호가 없다면 단백질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앞서 아하 순간에 결론을 내린 것처럼 인체 내의 단백질은 환경 속에 있는 무엇인가와 물리적 및 전자기적으로 서로 짝을 이루는 관계에 있다. 인체는 단백질을 만드는 기계이므로 인간은 환경의 이미지에 따라 만들어졌다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 환경은 우주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는 또한 신이다. 네, 인체가요 단백질을 만들어줍니다. 안 믿어졌죠? 인체가 단백질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264페이지 마지막 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줄 끝에 환경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신이에요. 신. 모든 것을 포용하고 있으며 우리의 자아 수용기 안테나는 전체 주파수에서 극히 일부분만을 다운로드 받고 있으므로 우리 인간 하나하나는 모두 전체의 작은 부분이다. 즉 신의 작은 부분이 인간인 거죠. 내가 곧 신입니다. 신의 작은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266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단락에 끝에서 세 번째 줄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 결과는 육체가 죽은 뒤까지 남아있기 때문이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은 살아있는 동안 또는 환생한 후에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 결국 세포로부터 얻은 이러한 깨달음은 수천 년에 걸친 영신적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깨우쳐준다. 인간 하나하나는 물리적인 형태를 갖춘 영혼이다. 이러한 영신적 진실을 드러내는 생생한 이미지가 바로 프리즘을 통과하는 빛이다 하면서 267페이지에 스펙트럼의 빛이 그림으로 나와져 있고요. 끝에서 두 번째 줄, 우리가 할 일은 백색광이 돌아오도록 각각의 주파수를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일이다. 이 영성에 비추어 보며 봤을 때 백색광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 하나하나를 백색광의 주파수로 인식해야만 돌아오리라고 생각을 한다. 되어져 있고요. 프랙탈 진화, 올바른 이론에 대해서 나오면서 프랙탈의 수학은 놀랄 정도로 단순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뒤에 부분은 읽어보세요. 272페이지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에 보면 경이롭고 신비스러운 프랙탈 기하학의 세계가 보여주는 수학 모델은 임의성, 무계획성, 무작위성, 우연성이라는 마이어의 정의가 낡은 개념이라고 말하는 것 같다. 사실 나는 이런 생각이 인간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가능한 한 빨리 코페르니쿠스 이전의 천동설이 갔던 길과 같은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273페이지 마지막 줄 위에서 세 번째, 인간은 결국 세계 공동체로 합쳐질 것이다. 이렇게 새로운 깨달음 속에 형성된 공동체 구성원들은 우리가 환경, 즉 신의 모습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 그리고 적자 생존의 투쟁이 아니라 지구의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이 서로를 북돋우는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우리도 이 건강독서 모임을 통해서 서로를 북돋아주고 있잖아요. 맞죠? 신의 네. 모습을 따라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거 얼마나 축복인 겁니까?
신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애자 생존 이야기가 나오고요. 275페이지 마지막 줄. 인간은 반드시 죽으며 그리고 나면 시신은 분해되어 환경으로 돌아간다. 알고 계시죠? 스스로의 꼬리를 네. 무는 뱀처럼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는 인간은 결국 먹이사슬의 밑바닥에 있는 박테리아에게 먹힌다는 뜻이다. 인간 스스로에게는 최악의 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276페이지 마지막 줄, 두 번째 줄 보면 인간이 폭력을 멈출 수 있어요. 그리고 진화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한다. 폭력을 멈추는 최선의 방법은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도 강조했듯이 인간이 먹이를 필요로 하는 것만큼이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영신적 존재라는 것. 사람들은 사랑을 갈망해요. 사랑을 저도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그죠? 인간이 먹이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사랑도 필요한 거예요. 사랑을 우리는 받을 때 가장 행복하잖아요. 애자 생존, 사랑의 자죠. 애자 생존이야말로 건강한 개인 생활뿐만 아니라 더욱 건강한 지구를 만드는 유일한 윤리관임을 사람들이 깨닫도록 해서 인류 문명을 진보시키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활동을 한데 묶어야 한다. 사람은 결국 먹이사슬에 의해서 환경으로 돌아가고 박테리아에게 먹힌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보여주는 과학은 신념이 인간의 행동과 유전자의 활동,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삶의 방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 뒤에 아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말들도 있고요. 사이트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나눈 부분을 가지고 내가 느낀 점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내가 느낀 점. 오늘 서문과 에필로그를 썼는데 자기의 생각을 적으면 되겠죠. 자기의 생각. 우리가 글을 적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글을 쓰면 쓸수록 실력이 늘어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써도 좋습니다. 왜 인간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까? 이러한 물음표를 던지면서 글을 써봐도 좋겠죠. 왜 김영숙 대표는 건강독서 모임을 운영을 하게 되었을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글을 써봐도 되고. 7시는 되었지만, 네. 바쁘신 분은 이제 귀로만 청취를 하셔도 되고, 우리는 생각을 좀 나누기 위해서 조금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시간이 없어요. 9시에 또 강의해야 되고, 그 전에 독후감 써서 보낼 것도 있고, 저녁 9시에 강의도 있어요. 저녁 9시에 키키스타 사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진화 메신저 톡방에서 강의를 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것은 네, 달력이 도착했습니다. 달력. 꿈에 이루어지는 마법 같은 삶을 살고 싶다면 낭독을 시작하세요 해서 1년 12달 달력을 만들어서 달력이 어제 탁상 달력이 도착했어요. 이거 한 부에 10,000원입니다. 한 부 주문하면 1 플러스 1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은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후원, 네, 달력 1 플러스 1로 드리니까 우리 낭독하시는 분들 또 건강독서 모임하시는 분들 네,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2장을 주는 하시고 거예요, 주소 그러면? 남겨주시면 돼요. 유수쌤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10,000원 주면은 2장을 주는 거예요, 2개를? 네, 이거 한 부 2부. 발행하는데 10,000원꼴이에요. 네. 오, 예, 택배비도 안 받고 제가 세상에. 손해보면서 드리는 거예요. 저와 함께 하시는 후원금 더 분들. 내세요. 네? 응? 후원금을 더 내세요. 저도 조금 더 냈어요. 네, 후원금 내도 택배비가 4,000원이죠. 맞아요. 후원금 낸 만큼, 네, 제가 또 1 플러스 1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감을 한번 적어보세요. 책에서 나오는
한 단어를 가지고 하셔도 되고, 예, 수업 분위기를 적으셔도 됩니다. 이거 소감 적으면 제가 포인트 주는 거 알죠? 아, 그리고 그 장박사 지금 프로모션 해가지고 10박스에 40만 원이에요. 한 박스에 4만 원이죠. 그 회원가도 7만 7천 원인데 4만 원에 하고, 그 하면은 그 화장품이 24만 2천 원인데 그것도 준다고 합니다. 프로모션 기간이라서요. 아고, 그럼 우리는 그 혜택 못 받는 거예요? 이미 사버려가지고? 어, 그렇죠. 저도 그때 샀습니다. 아우, 안타깝다. 다른 근데 혜택이 있었잖아요. 그게 다 예? 그때는 다른 걸 주셨잖아요. 다른 거 뭐 준 게 없는데? 20박스 사면 다른 거 주셨는데. 20박스 아, 못 샀어요. 우리는 10박스 샀으니까. 그러면, 그러면 없어요. 그래도 엄청 근데, 저렴하게 사신 거예요. 예. 아, 근데, 7만 7천 원인데. 그, 그거 저기 계속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계속 드시는 거예요. 삼포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니, 그게 그 식이섬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매일 안 먹으면 배고프죠. 그죠? 밥을 매일 먹는 것처럼 먹으면 돼요. 그게 약이 아니에요. 근데 그, 저기 뭐야.
약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먹어도 좋아요. 우리 밥 매일 먹잖아. 고기 이런 거 안 먹어야 되는데 매일 먹고 있잖아. 네. 먹지 말라는 것은 매일 먹으면서 장박사 매일 먹어주면 우리의 세포에 찌꺼기가 끼지 않기 때문에 세포가 건강해지는 거죠. 근데 차전자피가 제가 그 전에 이제 알고 있었던 상식으로는 장 기능을 이렇게 장이 자연적으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많이 먹으면 그 이걸 이제 먹다가 끊잖아요. 그러면 더 이렇게 뭐 어떤 그 부작용이라고 할까? 그 장이 더 자기가 스스로 기능을 못 한다고 그렇게 그거는 얘기를 약이 들은 적이 있어요. 아니어서 그게 전혀 상관이 없어요. 백 소장님이 그런 걸 우리한테 권하실까요? 그리고 자신이 드실까요? 그러니까요. 저에게 하루에 처음에 4포 먹으라고 하셨어요.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먹는 것은 그냥 밥이나 고기 먹는 것처럼 약이 아니에요. 식품이에요, 식품. 그리고 다른 데에서 먹는 장박사 이런 거 있잖아요. 경성제약에서 그것을 납품을 해준대요, 원료를. 그러면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첨부하고 뭐 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것은 오래 먹으면 안 좋대요. 근데 이것은 식이섬유야. 완전 풀, 나물 이렇게 보면은요, 약으로 들어갈 만한 게 없어요. 우리가 식이섬유를 매일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보충을 못 해주잖아. 야채를 막 내 집만큼 어떻게 먹어요? 내 방만큼. 못 먹으니까 그걸 압축해가지고 해놓은 거죠. 예, 그 십시일간 카페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0포인트 해서 다 했을 때는 10,000포인트. 나중에 신청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금액을 빼고 신청을 하면 되겠죠? 네, 카페에 옮기고 여기에다가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나는 이 박사님이 여기에다도 또 써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다고. 아, 네. 놀랍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데 감사하죠. 오늘이 두 번째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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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차라고 하지 말고 2회차라고 하면 좋겠네요. 그러면 2회차. 다 쓰신 분은 여기 채팅창에 또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채팅창 첫 줄에 있어요? 뭐가 첫 줄에 있어요? 우리 유수쌤이 여기를 못 찾아 들어왔잖아요. 네. 여기 지금 채팅방 맨 위에 줄에 네. 고정된 메시지가 줌 링크예요. 아, 이것을 벌써 클릭해서 봐. 들어오면 돼요. 첫째 줄. 네. 네. 첫째 줄이 어디 있나? 네, 사진, 얼굴 이렇게 다 가리시면 돼요. 네, 찍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분 이렇게 나오셔도 되고, 자기 마음이에요. 캡처하겠습니다, 서영쌤. 하나, 둘. 네. 책이 있으신 분들은 책을 다 들고 하시면 좋겠죠. 이미 다 촬영을 했고요. 끝났습니다, 촬영. 제가 오래 기다리지를 않아요. 저도 오늘 9시부터 또 온라인 강의가 있고, 독후감 써서 보내야 되는 게 있어서 마음이 급하지만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4일 날 그
천안 아산에서 건강 세미나 10시부터 5시에 있어요. 가실 분은 미리 입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건강독서 모임 당신의 주인은 DNA가 아니다. 이 이야기를 아침 6시부터 나누었죠. 5시 50분까지 들어오면은 레크레이션이나 요가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희진 대표님이 해주셨고요. 50분에 맞춰서 들어오시는 분이 먼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쓴 글이 먼저 톡방에 있기 때문에 저부터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독서 모임 후기 23년 12월 7일 김형숙 투약과 수술을 남용하지 말자.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고로 완벽한 인간이다. 인간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이 아니다. 인간의 믿음이 몸과 마음, 생활을 지배한다. 환경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신은 왜 나를 만들었을까? 나의 DNA는 내가 주도적으로 바꿀 수 있다. 나는 삶의 창조자다. 건강독서 모임으로 아침 문을 열어서 감사하다. 나는 건강, 행복, 사랑에 넘치는 삶을 창조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백 소장님과 건강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쌤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덕분에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 감사합니다. 건강 파이팅. 좋아요. 감사합니다. 기독쌤. 네.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졌다. 우리는 신과 같은 존재다. 자신 존재의 위대함을 깨닫고 내 안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견하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원하는 것에 도전하라.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위대한 존재임을 깨닫자. 건강 화이팅! 건강 파이팅. 맞습니다. 우리는 신과 같은 존재예요. 앞으로 신처럼 행동하고 신처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주 소중한 존재로 태어났거든요. 작가님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각기 재능이 틀리고 생긴 것도 틀려요. 마음 씀씀이도 다르죠. 우리는 아주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해숙쌤. 해숙쌤 나와라 오바. 못 나온다, 오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7일 건강독서 과학이 나를 이러한 영신적 깨달음의 순간으로 이끌고 갔다는 사실에 대해 독자는 놀랄 것이다. 과학계에서 영혼이라는 단어는 원리주의자들 사이에서 진화라는 단어만큼이나 따뜻하게 받아들여진다. 김용숙 대표님 감사합니다. 백 소장님 이 책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건강 파이팅. 선영쌤. 건강 파이팅. 네, 건강 파이팅. 건강 파이팅. 아, 우리 건강 파이팅인가? 네, 건강 파이팅. 언니, 나 아파서 약간 정신이 비롱비롱이야. 이해해 주세요. 아우, 건강 잘 챙기세요. 언니, 나는 약간 이렇게 아픈 내가 웃겨. 네, 선영쌤 읽어주세요. 아, 저예요? 네. 두 번째 건강 독서 모임. 왜 그렇게 행복하냐는 웨이트리스의 질문에 천국에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이 오염되었어도 천국이라고 브루스 H 박사님은 주장하며 이 주장에 회의를 갖는 독자들의 생각도 옳다고 한다. 유연한 사고를 가지셨다. 이어서 인간이 신과 같다고 창세기의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써있다라고 하셨다. 인간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유전자가 지배하는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이 아니다. 인간의 믿음이 몸과 마음, 생활을 지배하는 것이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심오한 감정은 신비에 대한 느낌이다. 이는 모든 진정한 과학의 힘이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애자 생존. 인간이 먹이를 필요로 하는 것만큼이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영신적 존재이다. 애자 생존이야말로 건강한 개인 생활뿐 아니라 더욱 건강한 지구를 만드는 유일한 윤리관이다.
사람들이 이를 깨닫도록 하여 인류 문명을 진보시키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활동을 한데 묶어야 한다. 순차적으로 책을 선정해 주신 백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일정 중에도 건강 독서 모임 리더로 우리를 깨우시는 김영숙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대표님과 혜진쌤의 체조 감사드리고 함께한 우리 쌤들 감사합니다. 더욱 사랑하며 내 몸의 파장이 백색광이 될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건강 화이팅! 건강 파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여기 10기 감사합니다. 공간 독서 모임 지난번에 소감을 적으신 분들은 오늘이 2회차가 맞고요. 오늘이 처음 적는 분들은 1회차 날짜 쓰고 이름 써주세요. 그래야 파악하기 쉽습니다. 유수쌤, 네.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에 따라서 창조되었고, 따라서 우리는 하나의 작은 하나님이다라는 말이 와닿습니다. 좋아요. 건강 화이팅! 건강 화이팅. 음, 저도 이제 모임에 가고 참석하고 이러면은 이게 소감을 쓰라고 하잖아요. 이게 참 어렵거든요. 근데 한 줄, 두 줄 쓰다 보니까 이게 실력이 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관찰을 하기 시작했죠. 뭐 내용을 써도 되겠지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저런 글을 쓸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해낼 수 있을까?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쓰기도 하고, 이 분위기를 쓰기도 하고 하니까 좀 늘어나더라고요. 희진쌤, 안녕하세요. 이성 합리 과학에서 출발해 영신적 깨달음에 다다른 저자의 길에 놀라고 감탄하고 기대합니다. 평화, 사랑, 행복을 강조하고 우리가 해야 할 역할과 의무가 있음을 알려줌에 감사드립니다. 성경과의 연결이라는 진리에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이 여정에 함께함에 감사드립니다. 백 소장님께, 김영숙 대표님께, 그리고 낭랑하고 차분한 음성으로 독서 나눔 해주시는 김선영님께 감사드립니다. 건강 파이팅! 건강 파이팅.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건강 독서 모임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꿈이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꿈을 이루기에 충분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건강을 찾으면 여러분도 건강을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우리 가정의 주치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 지금, 아유, 바쁘긴 한데 한 질문 가지만 그 여쭤보고, 감사합니다. 네, 질문 주세요. 네, 저기, 나는 이제 식전에 그 과일을 먹었는데, 그 아버지가 그 습기간이 돼가지고 밥 먹자마자 꼭 이제 서가나 뭐 과일을 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입가심이 된다 그러면서. 그래서, 아우, 그 식전에 먹었잖냐고. 그랬더니, 식전은 식전이고, 식후에 먹어야 된다고 과일 한 조각 달라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줘야죠. 어쩌겠어요. 달라는데 줘야죠. 그냥. 예, 그 독서 그러니까, 모임에 참여하지 않으신 네. 분들은 이게 말릴 수가 없어요. 어.